23번에 구분지상권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분지상권도, 이거 올해 등기 공무원 문제예요. 등기 공무원 문제인데, 원래 일반 지상권과 구분하셔야 되는데, 일반 지상권은 두 가지 목적하에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지상권이죠. 첫 번째,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 두 번째, 수목의 소유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지상권이 될 겁니다. 이건 토지가 이렇게 있고요. 이건 땅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땅속을. 땅속의 상하이 범위를 정해서 또는 공중의 상하이 범위를 정해서 여기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구분지상권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나무를 심을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따라서 수목의 소유 목적으로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이 상하의 범위가 도면 갖고 표시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도면은 토지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모양이 그려진 게 도면이에요. 이 범위는 옆에서 봐야지만 범위가 나오죠. 따라서 도면을 첨부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구분지상권도 토지 일부에 대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건데 일반 지상권과 달리 도면을 첨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또한 지상권은 보통 구분지상권은 이때 많이 설정이 돼요. 토지가 이렇게 세 필지가 존재합니다. 여기는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소유자는 갑, 을, 갑. 갑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이렇게 신축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연결하고 싶죠. 이렇게 연결하고 싶을 겁니다. 따라서 여기를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갑과 을은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구분지상권. 그렇죠. 여기를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때 이 을은 여기다 건물 올릴 수 있습니까? 따라서 을의 소유권은 제한을 받죠. 맞습니까? 따라서 구분지상권 설정 계약에서 을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특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특약은 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의 이 101번지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특약을 맺을 수 있다라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등기할까요? 특약 등기는 다 무슨 등기입니까? 부기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A, B, C 소유입니다. 무슨 건물일까요? 구분 건물. 맞습니까? 그러면 요 B는 요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갑으로부터, 토지 소유자 갑으로부터 구분지상권을 설정받을 수 있을까요? 네? 없죠. 왜냐하면 이 구분지상권은 특정 구분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여기를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건물을 지지하고 있죠. 그리고 요 건물에 의해서 지지받고 있죠. 이게 구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특정 구분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무슨 지상권 설정할까요? 그냥 지상권을 설정받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왜 그냥 지상권 설정하겠습니까? 이 토지는 뭐가 되는 겁니까? 대지 사용권으로서 지상권을 취득하면 됩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특정 구분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는 없고 그냥 일반 지상권 설정받는 겁니다. 이거 되셨죠? 네. 이거 대지 사용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대지 사용권.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없다. 맞죠? 2번. 계층적 구분 건물의 특정 계층의 구분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없다. 맞죠? 그냥 일반 지상권으로서 대지 사용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3분의 1씩.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구분지상권 행사를 위하여 소유자의 토지 사용을 제한하는 약정을 할 때는 그 약정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약정 등기할 수 있겠죠. 부기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4번. 통상의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변경하는 등기는 할 수 없다. 구분지상권도 지상권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일반 지상권을 구분 지상권으로 바꾼다든지 구분 지상권을 일반 지상권으로 바꾸는 것은 지상권의 내용의 변경에 불과하니까 변경 등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구분 지상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설정하는 등기라서 도면을 첨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도면을 통해서 그 범위를 획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분지상권은 도면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24번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소유자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있죠.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가 처분 다 가능하다고 했죠. 2번 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맞았습니까? 맞았죠? 꼭 기억하시라고 했죠. 수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수반성이 인정이 되니까. 근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수반성 인정이 되지만 이건 반드시 신청 정보에 적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될 테고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에 의한다. 맞습니까?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소유권자로부터 첫 번째 도출된 게 지상권 등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출된 것이 지상권부 저당권 등기죠. 따라서 두 번째 등기니까 무슨 등기? 부기 등기에 의하게 될 겁니다. 4번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토지 위에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이게 뭡니까? 일괄 경매 청구권. 5번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제3자에게 채권이 실질적으로 기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 맞습니까? 맞죠? 이거 기억나시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속되는 방법은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 세 가지 뭐가 있었죠? 세 가지 뭐가 있었죠? 이거 했던 거예요. 예전에. 여기에 갑은 이러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려요. 그냥 빌려주진 않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을은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테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실행이 되면 이건 정상적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이렇게 설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의 명의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실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수반성에 반합니까? 반하지 않습니까? 반하죠. 피담보 채권자와 저당권은 같은 사람이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요건은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요 피담보 채권이 병의 명의로 실질적으로 기속이 되면 돼요. 요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될 때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도 가능합니다. 이때 실질적으로 기속되는 방법은 우리 판례가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채권 양도. 형식적으로 을이 채권을 갖고 있지만 실질로 본다면 채권이 양도돼서 병이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채권 양도. 두 번째는 뭐였죠? 제3자를 위한 계약. 갑과 을 간에 제3자 병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채권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뭐가 있었죠? 불가분 채권. 10억 원의 채권이 을과 병 사이에 쪼갤 수 없는 채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도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기속이 될 때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맞는 집이 될 겁니다. 정답은 3번. 25번. 다음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상속인 중 1인 혹은 전원이 전원을 위하여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없다. 맞습니까? 상속인이 수인일 때는 수인이
상속인 전원이 상속등기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1인이 상속등기 신청할 때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등기 신청할 수 없고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2번 상속으로 인한 등기의 원인은 상속, 그 연월일은 피상속인 사망일을 기록한다. 맞겠죠? 그렇죠. 3번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서 전석이 인정한 관리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아니한다.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3번, 4번 토지 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관리자가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한다. 이거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죠? 수용 절차가 실효가 됐을 때 수용으로 인한 등기도 말소돼야 되겠죠.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할 때는 그때는 단독 신청이 맞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는 이때는 단독 신청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공동 신청. 여러 번 강조했던 거예요. 4번, 5번 진정 명의회복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원인은 진정 명의회복이라고 적으나 등기 원인 날짜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 맞았습니까? 네. 여러 번 강조했던 거죠. 그렇죠. 정답은 1번. 26번 타인의 부동산은 한 필지 토지, 건물의 전부임을 원칙으로 하지만 한 필지 토지의 일부 혹은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세권은 배타적 물건이므로 한 필지 토지 혹은 한 동의 건물 위에 같은 범위의 2개 이상의 전세권이 중첩적으로 성립할 수는 없다. 맞습니까? 맞죠? 2번 전세금, 전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이다. 맞습니까? 맞죠? 3번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세권의 범위를 특정하고 도면을 첨부해야 된다. 범위는 일부이건 전부이건 범위는 무조건 기록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도면은 일부일 때는 도면을 첨부하지만 전부일 때는 도면을 첨부합니까? 첨부하지 않는다고 했죠. 4번 전세금 감액에 따른 전세권 내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된다. 이거 맞았을까요? 네, 이거 좀 보겠습니다. 맞은 거긴 한데.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을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전세권을 취득했을 겁니다. 물론 주등기에 의할 겁니다. 전세 금액은 10억으로 하겠습니다. 이때 을은 병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렸느냐? 7억 원을 빌립니다. 그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 병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등기를 하고 전세권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고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를 전세권부 저당권 등기라고 불러요. 물론 이거는 부기 등기에 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전세 금액이 얘는 얼마예요? 피담보 채권액은 7억. 전세 금액이 감액이 됐다는 겁니다. 얼마로? 5억 원. 그러면 전세 금액이 5억 원으로 감액이 됐다면 전세권의 내용이 바뀐 거죠. 따라서 무슨 등기 하겠습니까? 전세권 변경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병은 손해가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 실행해야 되겠죠. 저당권을 실행한 절차는 경매 절차로 넘기는 거예요. 을이 가진 전세권이 경매 절차를 통해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경락대금은 예전에는 10억일 때는 매수대금이 매각대금이 10억 원 정도 나오겠죠. 그런데 이게 5억으로 바뀌게 되면 이 매각대금이 5억, 10억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겠죠. 따라서 병은 손해 발생합니까? 발생하죠. 따라서 이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뭐가 필요합니까? 승낙. 그렇겠죠. 승낙이 이루어지면 부기 등기하는 것이고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등기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을은 먼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전세권을 취득할 겁니다.
전세 금액은 10억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갑은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이 병은 두 번째로 저당권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피담보 채권액은 17억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액이 됐다는 겁니다. 얼마로? 5억으로. 그러면 전세권의 변경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전세권 변경 등기가 이루어질 텐데 얘는 손해가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죠. 이익만 발생하죠. 그렇죠. 따라서 얘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입니까? 아닙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승낙서 이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4번을 보시면 전세금의 감액에 따른 전세권의 변경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즉 전세권부 저당권자를 얘기합니다.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된다. 맞겠죠? 5번 선순위 전세권의 전세금을 감액함에 있어서 후순위 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됩니까? 안 되죠. 이익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27번 강공서 촉탁에 의한 등기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강공서 촉탁은 유학집에서 했죠? 기억나셔요? 네. 아마 촉탁 등기도 시험에 나올 겁니다. 올해 법무사 시험과 등기공무원 시험 양쪽에서 출제가 됐고 작년에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로 출제가 됐습니다. 촉탁 등기가. 그래서 그에 가장 어렵게 출제된 것들은 그 다음에 또 한 번 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중개사 시험에. 그러니까 좀 촉탁 등기는 요약집을 가지고 꼼꼼히 보셔야 될 거예요. 1번 강공서가 서면으로 등기 촉탁을 할 때 촉탁서의 제출을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등기필 정보를 제공합니까? 강공서가 등기 촉탁할 때는 등기의 진정성이 이미 확보가 됐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은 강공서의 촉탁에는 준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했죠. 따라서 강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검인계약서 제출할 필요 없고 등기필 정보도 제출할 필요가 없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등기무죄의 주소증명 정보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단독 촉탁이 원칙이라고 했고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관리자일 때는 등기무죄의 승낙을 얻어서 해당 등기를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해야 된다. 강공서의 촉탁 등기는 단독 촉탁이 원칙이 있죠. 그런데 무대뽀로 단독으로 촉탁하는 건 아니고 강공서가 등기 관리자일 때는 등기 의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촉탁하는 것이고 강공서가 등기 의무자일 때는 등기 관리자의 청구에 따라서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2번 질문 맞습니다. 3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관리자,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촉탁할 때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4번 강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등기 촉탁을 수리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29조 제11호에서는 대장의 부동산 표시와 등기기록의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각하해야 된다라고 29조 1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9조 11호의 규정은 누가 등기를 신청할 때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했습니까? 등기명인이 신청할 때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했죠. 강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등기가 실행된다고 했습니다. 5번 매각, 공매 처분 등을 원인으로 강공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문제의 주소 증명 정보 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거 법무사 시험 문제예요. 금년도. 네, 27번. 그 다음에 28번. 다음 등기 유효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와 대지 지번의 표시가 다소 다르더라도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인근에 유사한 건물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기가 해당 건물을 표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유효한 등기로 보고 있다.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았죠? 네. 이것도 여러 번 강조한 겁니다. 이것도 법무사 문제예요. 금년도. 여기 부동산이 존재합니다. 이 부동산에 관한 정보가 등기부에 기록이 될 겁니다. 표제부에도 기록될 테고 갑부에도 기록이 될 테고 을구에도 기록이 될 겁니다. 이 부동산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건물이 있고
그리고 토지도 있을 겁니다. 이 건물의 표시와 토지의 표시는 표지부에 기록이 되죠. 건물의 표시와 토지의 표시는 표지부에 기록이 될 겁니다.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의 표시는 뭐가 있죠? 소재, 대지 지번, 건물의 종류, 건물의 구조, 건물의 면적. 그러면 이 건물의 부동산의 표시사항은 여기에 정확하게 기록이 돼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표지부에 정확하게 기록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다소 불일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소 불일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표지부 등기는 유효한 등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때 이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토지의 경우에는 소재 지번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했죠. 따라서 소재 지번만 정확하게 표지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 지목과 면적이 다소 잘못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표지부 등기 효력을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얘기가 달라진다고 했죠. 건물은 소재 지번이 다소 잘못 기록이 된다고 하더라도 종류, 구조, 면적을 가지고 건물을 특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동일성을 인정할 수가 있으니까 표지부 등기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경우에는 이게 중요한 동일성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되고 건물은 이게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네. 그래서 요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2번. 등기 기록이 실체의 권리 변동 과정과 다소 일치하지 않더라도 등기된 결과가 현재의 진실한 권리 상태를 공시하면 그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등기된 결과가 현재의 진실한 권리 상태를 공시하면 이게 의미가 뭡니까? 실체관계와 부합한다는 뜻이에요. 실체관계와 부합한. 그러면 29조 제1호 위반, 관할 위반의 등기, 29조 제2호 위반, 등기 시정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등기는 이때는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29조 제3호부터 제11호까지는 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 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상의 규정에 불과하다고 했죠. 따라서 3호부터 11호에 위반된 등기는 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 절차를 위반한 등기인데 이때는 공시기능은 인정이 되고 공시기능이 인정되니까 당연무효도 아니고 직권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다고 그랬죠.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얘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라면 유효,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라면 무효. 실체관계의 부합 여부는 뭐 갖고 판단한다고요? 네? 실체관계 부합 여부는 어느 절차에서 판단한다고요? 민사소송 절차에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가 아니라 민사소송 절차에서 판단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까? 틀린 지문입니까? 맞는 지문이에요. 29조 제3호부터 11호에 해당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등기 원인이 매매로 등기 기록에 기록된 경우 그 등기가 당사자 사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하다고 본다. 관할 위반이라 묻고 있습니까? 없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라고 하죠. 민법에서. 이는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되는 등기니까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하게 될 겁니다. 이는 민사소송 절차에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될 테고 그 다음에 4번 멸실 건물의 보존 등기를 멸실 후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이용할 수 있다. 맞았습니까? 들렸죠? 이게 뭡니까? 표지부 등기의 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표지부 등기요. 그렇죠. 보존 등기 신청을 통해서 표지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권리에 관한 등기의 이용이 아니라 표지부 등기 이용을 얘기해요. 그렇죠. 그럼 표지부 등기 이용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죠. 하지만 권리 등기 이용은 인정이 됩니까? 요건은 뭐죠?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권리에 관한 등기는 이용이 허용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권의 효력을 저당권에 미치게 하기 위한 때에는 부동산 물권은 아니지만 권리 질권에도 등기 능력이 인정된다. 이 등기는 무슨 등기합니까? 부기등기. 저당권무 채권 질권 등기를 얘기하죠. 저당권무 채권 질권, 저당권무 채권 담보권은 부기등기를 통해서 공시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맞는 지문이고 정답은 4번.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소유권 이외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맞습니까?
대지 소유권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첫 번째 소유권, 두 번째 지상권,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될 겁니다. 2번. 대지권 등기는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표제부 등기죠. 표제부 등기는 단독 신청을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3번. 건물의 등기 기록에 대지권의 표시를 할 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에 어느 권리가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해야 된다. 이게 대지권 취재 등기죠. 앞에서도 나왔죠. 3번. 4번. 대지권은 표제부 등기이다. 맞습니까? 맞죠. 따라서 단독 신청.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단독 신청한다고 했죠. 건물 표제부에 있는 토지 등기 기록에 별도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별도 등기 기록이 전제가 된 등기 말소 신청과 동시에 그 기록의 말소를 신청해야 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올해 법무사 시험과 등기 공무원 시험 양쪽에서 다 나왔습니다. 이 문구가. 요 등기부는 건물 등기부가 존재하겠죠. 1001동 표제부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101호 표제부가 있을 테고, 갑구가 있을 테고, 을구도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303호 표제부가 있을 테고, 갑구도 있을 테고, 을구도 있을 겁니다. 표제부는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진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등기부가 있겠죠. 표제부가 있을 테고, 갑구가 있을 테고, 을구가 이렇게 존재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토지에 대해서 A가 저당권 등기를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는 뭐 지상권 등기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303호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가 기록이 되고 대지권의 표시가 기록이 되죠. 소유권, 대지권, 그 다음에 9분의 1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부는 무슨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습니까? 건물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 등기부는 무슨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합니까? 네? 토지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죠. 따라서 이 대지에 별도의 권리 등기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다가 별도 등기해야 된다고 했죠. 맞습니까? 이 별도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말소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권으로 하겠죠. 그런데 이 등기가 말소가 될 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말소 등기, 공동 신청을 통해서 말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등기관은 이 등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소시켜야 되겠죠. 직권 말소하는 겁니다. 직권에 의해서 별도 등기가 이루어졌으니까 말소도 직권에 의해서 말소가 돼야 됩니다. 이게 올해 등기공무원 법무사 시험 양쪽에 다 나왔어요. 별도 등기는 신청이 할 때도 직권이니까 말소도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등기는 공동 신청을 통해서 말소되겠죠. 하지만 이거는 직권 말소 되는 거라는 겁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지문을 보시면 건물 표제부에 있는 토지 등기 기록에 별도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즉 별도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별도 등기 기록이 전제가 된 등기의 말소 신청과 동시에 이거의 말소 신청과 동시에 그 기록의 말소를 신청해야 된다. 별도 등기 말소를 신청해야 된다. 아니라고 했죠. 이 전제가 된 등기의 말소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은 이걸 말소해 줄 겁니다. 말소하면서 등기관은 별도 등기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 말소하게 됩니다. 올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나오면 이것도 여러분만 득점하시는 게 될 겁니다. 정답은 5번. 30번. 등기 대위 신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채권자 대위 신청. 채권자 대위 신청은 우리 민법 제404조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채권자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누구의 이름으로 행사합니까?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합니다. 다만 등기부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가 됩니까? 채무자의 이름으로 등기가 될 겁니다. 2번. 신청 정보로 대위자의 이름, 주소를 제공해야 되나 대위자의 정보가 등기 기록에 기록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채권자의 이름, 주소가 등기부에 기록이 됩니다. 다만 주민번호는 이름은 당연히 기록해야 되고 그리고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주소도 기록해야 돼요. 다만 주민번호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주민번호는 등기 명의인만 기록하는 겁니다.
주민번호는 등기 명의만 기록하는 거니까 채권자는 이름과 주소만 기록되지 주민등록번호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까? 여러 번 강조했죠. 그렇죠. 수탁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니까 동시 신청이 된다고 했죠. 그런데 수탁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만 신청하고 신탁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 이때는 위탁자나 수익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이때는 동시 신청입니까? 아니면 따로 신청하는 겁니까? 따로 신청하는 거니까 별건으로 신청하는 거죠. 동시 신청이 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질문이 될 테고, 상속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이 있을 때 가압류 채권자는 그 등기 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임자의 표시가 등기 기록과 부합하도록 해야 된다. 이것 촉탁 등기하면서 했습니다. 신청 정보의 내용과 등기 기록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게 되면 29조 제6호에 의해서 각하가 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촉탁 등기할 때 관공서의 촉탁 정보의 내용과 등기 기록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29조 제6호에서 각하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일치시키는 등기를 먼저 신청해야 된다고 했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번 강조했던 거예요. 촉탁 등기 맨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맞는 질문이에요. 5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리한다. 이것 채권자 대시증에서 여러 번 강조한 건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면 설명드리고요. 나시죠? 여러 번 강조하니까 강조한 거니까.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될 겁니다. 정답은 2번. 그래서 이 30번 문제도 등기공무원 문제예요. 이거 올해 건지 작년 건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 거 아니면 작년 거 등기공무원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가는 자료는 전부 다 금년도, 작년도 법무사 문제와 등기공무원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등기법은. 그래서 꼼꼼히 가장 최신의 경향이고 그리고 출제자가 동일해요. 둘 다, 셋 다 법무사, 그 다음에 우리 중개사, 그 다음에 등기공무원 전부 다 대부분 소속의 연구관들이 출제해요. 그래서 이거 출제자가 같으니까 좀 꼼꼼히 보셔야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